요즘 최고의 화제를 얻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국내 최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판타지 장르물로 케이블의 한계를 넘어선 시그널. 이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드라마 제작사 A스토리가 제작한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A스토리는 이상백 대표를 주축으로 설립된 이후 여러 드라마를 제작했고,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제작한 후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작사로 한때 주가 54,000원까지 기록하며 할리우드의 문을 두드리는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최근 A스토리가 제작한 드라마들의 제작 비하인드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류 열풍을 이끌어갈 드라마 제작사들이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킹덤 아신전 이후 내리막이었던 A스토리는 최근 우영우의 흥행으로 큰 성장 모멘텀을 맞이해 대폭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A스토리와 이상백 대표에 대한 뒷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A스토리는 2004년 이상백 대표와 최한규 작가, 유철용 PD 3인이 국내 대표 제작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의기투합해 설립한 제작사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인 이상백 대표는 원래 KMTV의 음악 PD 출신이고, 최한규 작가는 허준, 올인, 아이리스 등의 극본을 쓴 스타 작가입니다. 유철용 PD 또한 스타 PD로 올인,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을 연출했죠. 좀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구조에 대해 고민하던 세 사람은 이상백 대표는 경영을 맡고 최 작가는 드라마 작가들을 키우는 시스템을, 유 PD는 드라마 연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전까지 국내에 없던 작가 중심 제작사를 만들게 된 것이죠. A스토리라는 사명은 작가들이 회의 끝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만이 아닌 할리우드에서 통할 드라마를 만들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A스토리는 이후 시그널 김은희 작가, 베가본드 장영철 작가 등에 이어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문지원 작가까지 다수 드라마 작가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경제뉴스에도 등장하는 대형 제작사로 자리매김했지만 한동안 드라마 제작이 엎어지고 한한령으로 중국 수출이 막히는 등 어려운 일을 겪은 끝에 넷플릭스와 접촉하며 기회를 모색하게 됩니다. 시그널이 대성공하여 일본 시장에서도 리메이크되는 등 인지도를 쌓자 킹덤 제작 당시 넷플릭스와 협상이 한층 수월해져 제작비 전액을 투자받게 되고, 이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를 넘어 서구 문화권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현재 드라마 시장은 한국 안에서만의 흥행으로는 수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시그널, 킹덤 등 장르물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A스토리의 제작 전략은 좀 더 큰 시장에서 캐파를 넓히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90년대 우리나라 드라마를 장식하던 수많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는 결국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종영하기 때문에 시즌2를 만들기가 어렵죠. 우리 결혼했어요로 시즌1을 끝내고 우리 이혼했어요를 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드에 로맨틱 코미디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고, 장르물 특성상 시즌1이 잘 되면 끝낼 때쯤 떡밥을 얹어주어 시리즈물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즌1이 성공하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예측하고 지속적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드가 시즌10, 시즌20까지도 가능한 것이 이러한 구조 덕분이죠. 우영우의 경우 일반적인 공중파도 아니고 TVN 같은 메이저 케이블도 아닌 KT그룹 산하의 ENA에서 방영되게 되었는데, 이상백 대표는 초기 협상 당시 이 채널의 번호도 모를 정도였다고 하니 참 운명이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영우의 1화 시청률은 0.9%, 그러나 최근 방영된 11화에선 15%까지 치솟았죠. 이상백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킹덤을 제작하며 얻은 노하우를 통해 A스토리의 더 큰 성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포석을 두었습니다. 일단 대중들에게 지명도가 전무하다시피 한 ENA라는 방송국을 택한 것은 KT라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에게서 대규모 자금을 수혈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명도 낮은 방송국에게 히트 상품을 선사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실력을 입증하고 이후 방송국과의 계약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ENA를 택했다고 합니다. 콘텐츠에 자신이 있었기에 5% 이상의 시청률 성적을 거둘 거라 예상했으나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A스토리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전까지 방송국이나 넷플릭스가 가져갔던 지적재산권을 A스토리가 보유하면서 다양한 사업과 후속작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킹덤처럼 메가히트한 작품도 전세계 배급권과 지적재산권 모두가 넷플릭스가 독점하게 되는 구조였는데,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넷플릭스에게 전체 제작비를 받지 않으니 지적재산권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KT ENA 같은 이제 시작하는 방송사 입장에서 좋은 제작사의 능력이 필요하니 제작사는 안정적인 제작비를 얻고 자신들이 원하는 지재권을 얻은 것입니다. 즉, 기존까지 제작사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한 것이죠. 또 신진 작가와 능력 있는 PD를 등용해 참신한 이야기를 한 점도 인상적이지만, 우영우에 캐스팅된 배우들을 보면 주연인 박은빈을 제외하고는 연기력에 비해 아직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비싼 출연료를 감당해야 하는 한류 스타 캐스팅을 피해 출연료를 절감하고 기타 제작비의 투입,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도 탁월한 선택이었죠. A스토리의 최대 주주는 이 대표와 그의 가족회사 법인인 ES 프로덕션입니다. 둘의 지분을 합치면 25%로 현재 주가를 반영한 이 대표의 자산은 600억가량 되는데, 어마어마한 자산이지만 분명 방시혁, 이수만, 박진영 등에 비해 액수로는 작은 편이죠. 그러나 그의 드라마 제작 능력을 볼 때 조만간 K-컨텐츠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국 PD로 활동할 당시 할리우드 스크리닝 무대를 살펴봤던 이상백 대표는 유색인종이 많아지는 미국의 현실에 맞춰 위기의 주부들 같은 드라마가 해외 판매로만 1천억 원대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을 보고, 아시아인들의 인구가 미국에서 점점 늘어날 가까운 미래가 되면 한국의 드라마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꿨다고 하죠. A스토리는 최근 쿠팡에서 선보인 SNL 코리아의 제작에도 참여했는데, 코미디 분야에서도 놀라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끝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한류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A스토리와 탁월한 제작자 이상백 대표의 도전을 응원합니다.